그다음에 그 지난 286번 콘텐츠에서 저희가 네. 이야기한 내용을 시청자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한국 업체 무조건 좋고 베트남 업체는 무조건 나쁘다 라고 저희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이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한국 업체가 거래를 할 때 에이전시가 한국 사람이냐 베트남 사람이냐 요 차이점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의 업체라고 생각하는 게 업체가 아니고 베트남 마담들이 바로 영업을 하는 어떤 그런, 그 어떤 분이 댓글에 베트남 업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트남은 이 결혼정보라는 회사를 찾을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부 허가나 이런 뭐 사업자도 없는 그냥 다 무허가, 그냥 무허가 브로커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자, 첫째, 신부를 봤을 때 어느 기준에서 볼 수 있느냐예요. 다만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신부를 조금 한국 사람 관점에서 보잖아요. 근데 베트남 마담이나 베트남 사람이 일을 할 경우에는 베트남 사람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신부의 잘못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신랑 쪽에서 봤을 때는 답답한 면이 되는 거죠.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신랑이 현지에 누구하고 거래하느냐, 베트남 사람하고 거래를 하는데 하고 진행을 해본 신랑들은 답답한 거예요. 왜? 현지 사람한테 이야기해보면, 통역이나 이야기해보면 아무 다 문제없어요, 괜찮아요, 이 말밖에 안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일 경우에는 그래도 하나라도 한 번 더 짚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고 한국 사람한테는 본인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한국 사람하고 일을 하는 데가 낫다 이거죠. 베트남 업체가 좋고, 자, 베트남 사람하고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잘 사는 경우도 당연히 있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신부 만나서 잘 살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행을 하는 도중에 어떤 신부와 신랑 간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해결하는 기준이 신랑 입장에서 하느냐 신부 입장에서 하느냐, 그게 신부 입장에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고, 신랑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 신랑이 말하는 이 관점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사람하고 하는 게 좀 더 낫다 이거지, 베트남 사람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기준이 아니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자, 사실 한국 결혼회사가 신랑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해서 베트남에 올 때는 한국 회사 사장님의 마인드도 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마인드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현지에서 결혼을 시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소개해주고 추천을 해주느냐, 그게 좌우하잖아요. 자, 맞선을 보는데 현지에 보니 저분 좋아요 말 한마디가 좌우해버려요 사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이 사실 연락이 왔었어요. 며칠 전에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 어떤 신부를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그분은 업체 아니에요, 브로커예요. 근데 그 여성분하고 문제가 있어서 여성분이 한국어 공부를 뭐 안 하려고 해가지고 결혼을 진행을 하는 자체를 파혼을 했다. 그래갖고 새로운 여성을 추천을 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이가 어린 아직 10대 신부를 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무조건 이 사람 좋다 이런 식으로 그 한 명을 딱 추천을 하더라 이거죠. 근데 과연 한국 사람 같으면은 여러 명을, 한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그게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 신랑들 분의 시청자분들이 판단은 개인 판단입니다. 개인 판단이고 제 주관에서는 요렇게 하고 웬만하면 한국 사람하고 하는 게 더 본인이 안정된 결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업체와 브로커, 신랑분 입장에도 브로커도 업체예요.
그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문의를 하는데 그분이 업체다 이거예요. 그럼 업체인데 한국에 어떤 사무실이 있어요? 몰라요. 그분은 어디 살아요? 베트남에 살아요. 그러면은 한국에는 본인이 지금 돈도 계약금도 보내는데 계약서를 썼습니까? 아니요. 그럼 부록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쪽에서 계약서가 필요하면은 한국의 어느 업체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계약서 업체 명의 도용, 명의 빌리는 거예요. 이 결혼중개업체에서는요, 업체 명의 빌리는 게 굉장한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신랑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렸어요. 나중에 진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는 자기들은 명의만 빌려줬어요. 책임 안 져요. 엄연히 법적으로 가면 책임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할 때 진행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회사 소속인지 아니면은 브로커인지 본인이 판단하고 브로커만 브로커에 대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전혀 그냥 결혼업체겠지 이렇게 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을 방지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 지난 영상의 포인트는 그런 점검을 충실히 하시라는 그렇죠. 네. 본인들이 체크하고 자 나는 저분이 마음에 드니까 그분이 브로커라도 하겠다. 그럼 괜찮아요. 나는 저쪽에서 소개시키는 여성이 좋으니까 베트남 사람이라도 하겠다. 근데 베트남 사람이 했을 때나 브로커 했을 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부분은 알고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해나 나중에 문제가 터지니까 브로커더라 이렇게 된 상황을 그걸 방지하는 거죠. 내가 감수하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결국 본인 책임이 있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음은 정상업체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게 낫다는 거죠.